안녕하세요. 또 새롭게 이렇게 저도 거처를 옮기고 처음으로 이렇게 줌 강의 녹화를 시작하게 돼서 또 반가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고, 이제 통신이 처음에 안 돼서 이제 질의응답으로만 오신 분들하고 이런저런 공부와 관련된 진지한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고, 공부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자식,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그냥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제 이상하게 또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지금 통신이나 싱크로율이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혼자 녹화를 할 수 있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좀 드네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저도 지금 뭐가 정리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뭐 이 강의 중이지만 이 보면 이제 조만간 또 이사를 하려고 방을 내놨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방음이 잘 안 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뭐 이런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잘 때, 새벽에 잘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방을 내놨는데 또 언제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사를 하게 되면 또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가 좀 또 갑자기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한번 얘기를 드린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공부라고 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 도반들하고 얘기 나왔던 것 중에 그냥 사는 것, 그냥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말인데, 음,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어, 우리는 항상 비교선상이나 어떤 객관적인 합리적인 기준이라 표현하죠. 사회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견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아까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여러 가지가 있죠. 100가지를 말할 수 있고 1000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뭐 남자답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삶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내 나름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비까지 아니고, 그거를 이제 대응을 하면서 약간 살아가는, 뭐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최근에 같은 경우 방음이 많이 안 되네 그러면, 고민을 했죠. 방 이사 온 지 한 5, 6일 됐는데, 참고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다시 방을 내놓은 것인지 금전적인 손해는 금전적으로 뭐 이사 비용이나 이런 부동산 수수료가 더 나갈 텐데 뭐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어 빨리 선택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뭐 그렇게 선택을 하듯이 뭔가를 알고 하진 않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뭐 알고 내 삶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순간순간 대처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그냥 산다, 아니면 뭐, 미래가 없는 삶, 뭐, 그 순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인데, 지금도 이제 마이크로 녹음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기 현관문 쪽으로 해서 소리가, 어, 저기, 소리가 잘 들려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데도 뭐, 옆집 소리, 뭐, 어디에 소리가 다 들리는데, 마이크로만 이제 안 들어간다고 아까 하시니까, 그래도 이제 녹음할 때는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산다는 게 단순하면서도 우리는 보통 그냥 산다기보다는 판단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아, 이건 좋은 거고, 특히 시간에 관련된 판단 중에 대표적인 게 내 하루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이게 뭐냐면 감각적으로 채워진 것 같다. 뿌듯하다. 오늘 하루가 너무 뜻깊었다. 그런 감정 상태나 감각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오늘 24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나름 충만하게 뿌듯하게 보냈어. 이 판단. 그리고 나는 오늘 뭔가 의미 있는 시간도 보내지 않고 하루를 낭비한 것 같고 요때 드는 감정이 보통은 나는 혼자 집에서 지금 뭐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자괴감도 플러스 포함, 약간은 무료함, 무력감, 이런 감정이 들 때 우리는 24시간 중에 내가 하루를 채우지 않았다 표현했지만, 잘 보면은 실제로 채워지고 의미 있는 시간을 채운 게 아니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낭비를 한 게 아니에요. 감각 상태나 감정 상태로 우리를 판단한 거거든요. 실제로 삶은 채우는 것도 아니고 비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둘 다 마찬가지. 이 이원성이 있거든요. 채운다, 비운다. 둘 다 아니거든요.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좀 뿌듯한 것 같고 충만한 것 같아. 우리는 아, 내 오늘 하루가 너무 충만했어. 그 채워진 것 같고 오늘 하루 되게 낭비하고 뭐 죄책감이 들고 자괴감이 좀 들고 이러면 아, 오늘 하루를 낭비했어라는 판단을 우리가 우리 하루 삶을 느끼는 감정 상태로 판단해요. 그렇게 판단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다는 게 실제 하는구나. 이게 고정된 실체구나. 이렇게 여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감정 상태와 동일시, 아니면 그런 판단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때, 그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찾아오는 뿌듯함, 충만함, 뭔가 그래도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기억, 요거를 좋아하는 거거든. 현실. 근데 만약에 내 삶이 뭐 충만하든 충만하지 않든, 하루를 되게 충만하게 보내도 괴롭고 힘들고, 그럴 땐 우리는 이걸 잘 보면 우리는 실제 하루를 어떻게 보냈냐가 아니고,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 상태나 그걸 보고 어떤 감정 상태, 성취감, 뿌듯함, 요건 좋아하고, 뭐 성취감은커녕 아무것도 못 이룬 것 같고, 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면 오늘 하루를 좀 나태하게 보냈네라는 이 생각과 감각 상태로 우리 스스로에게 저항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실제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삶은 채워지지도 않고 비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운다는 개념, 채운다는 개념이 적용되진 않거든요. 정말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루를 충만하게 보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낭비도 한 것도 아니에요. 둘 다 개념이거든요. 낭비, 충만. 조금은 뭐 관심을 안 가져도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어, 충만한 삶을 산 삶이나 낭비한 삶이나 다르지 않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의 삶을 얘기해 보면, 전 둘 다 그런 구분 자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산다. 충만한 삶도 아니고, 낭비한 삶도 아니고, 그냥 사는 삶. 근데 이제 판단이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낭비한다. 뭐, 아무것도 안 한다. 한가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이 없다면 그냥 제 삶이고 제가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다시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전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 돈을 좀 번다 그래도 충분하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 일할 때도 그렇죠. 그냥 제 삶이고 그거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충만한 삶, 낭비된 삶 아니면 좀 그런 판단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또 이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 지금 계속 마이크로 녹으면 안 돼도 지금 옆집 소리가 자주 들리는데, 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사하고 난 다음부터 앞집, 옆집에서 소리가 많이 들려서 좀 예민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민한 느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내가 예민한 게 아니고 예민한 느낌이 일어나요. 이 이념 반응이죠. 이게 합쳐져가지고 이게 한 개인이 예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최근에 본 게 그냥 예민한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인연에 따라서 그걸 뭐 정만이라는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 안 되고 그냥 예민하고 좀 힘들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보면 인연에 따라서 밖의 소리, 밖의 일을 통해서 정만이라 한 개인이 예민해졌다가 아니고 그냥 그 밖의 소리 이것도 하나의 조건인데 예민함이 같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뭐 경험해 가는 주고 이제 표현했지만 저도 좀 더 예민해 보자
좀 더 예민해 보자. 뭐 그러고 있고 이제 최근에 산책할 때 이제 더 예민해서 그런가 그 좀 신기한 거기도 한데 신기하다고는 좀 진짜 예민한데 그 걷는데 도로가를 이제 대로변을 걷는데 벌레들한테 되게 예민해. 이제 집에 벌레도 그렇고 날파리 뭐 이런 것도 예민한데 그 개미들이 도로가를 밑에 이제 걷다 보면 있는데 그게 다 보여요. 근데 얼마나 예민하면 저 개미 있네. 그리고 뭐 뭔가 작은 변화도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의식이 돼요. 이게 그러면서 가끔 좀 즐기는데 어, 지금 제가 예민할 때 보면 작은 냉장고 소리, 에어컨 바람 소리 하나하나 의식이 다 글로 가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 더 즐긴다고 표현하나 아니면 좀 더 해봐라 이러니까 진짜 예민해지더라고요. 이게 개미 지나갈 때도 다 보이고 걷다가 그냥 그 움직임 약간의 변화에 다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소리, 뭐 바퀴라고 표현된 어떤 나뭇잎이 약간 움직이는 그런 작은 변화 속 모든 그런 거에 대한 좀 예민해지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좀 섬세해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떤 소음으로 봤을 땐 좀 예민하고 또 어떨 땐 뭐 섬세하다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인상 잠깐 지적하는 게 그게 좀 저 예민한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또 옆에서 소리 계속 들려서.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게 강의를 할 때 자주 그러면 좀 조금 신경도 쓰이게, 이게 신경이 의식이 저 뒤에 문으로 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제 어디 하나 꽂히면 절로만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빨리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솔직히 좀 있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뭐, 타이밍이 안 도와주긴 한데, 마이크로 녹음 안 되면 정만 씨, 정만이가 왜 저러지 하는데 지금 녹음 안 된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든다고 막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앞에 사는데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막 하는데 다 들리고 하니 좀 신경 쓰이게 하네.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게 이제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뭐 산책을 하거나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랑 그 다음에는 이제 뭔 얘기하다 까먹었네. 아, 강의가 안 되는 이 새끼들. 지금 이 정도 소리는 들릴 텐데. 오늘 이러다 소리 얘기만 하다가 하여튼, 뭐,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괜찮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장 큰 거는 이두 가지죠. 이제 강의 녹화할 때랑, 그 다음에 잘 때 좀, 제가 자주 깨니까, 온지 지금 한 10일 정도 됐나? 그때 깨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나마 좀 다른 거는 이제 좀 더 예민해 보자 이 마음이 제 마음에 처음 왔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냉장고 소리, 에어컨 소리, 옆집에서 물 내리는 소리, 그다음에 이제 앞집에 어린아이들이 고함치고 울고 할 때 사실 그게 제일 거슬리는데 그 소리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 보고 솔직히 마음 감정 상태로 치면은 싫거든요. 싫은 마음 그대로 뭐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싫은 마음 그대로 한번 경험해보자.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저는 솔직히 예전에는 그렇게 공감을 못했어요. 제가 살던 지하방은 정말로 조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물소리니 뭐 층간소음이니 뭐 벽 옆집에서 소리가 들린다든지 복도의 발소리 뭐 이런 거는 아예 없어가지고 그런 건 남일이었는데 이제 잠깐이지만 그래도 저는 잠깐이지만 이게 좀 살아가는데 불편하구나 뭐 이런 게 좀 느껴지니까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일단 그렇다고 제 의식이 뒤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마음을 내서 조금 에너지를 써서 조금 이 말에 이 지금 얘기하는 것에 조금은 해야겠다 지금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계속 들리든 말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제 마음이 그 소리 쪽으로 계속 가게 놔두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조금 뭐 의도적이긴 한데 좀 집중해 보자 뭐 아니면
이걸 신경 쓰지 말자, 뭐 이런 마음으로 또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면서 저도 뭐가 사는,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이다, 이런 게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단순하지만 강한 거지 않을까. 공부한다고 하면 우리 보통 이런 거 다 빼고 따로 분리시켜서 또 공부를 하거든요. 따로 뭐, 따로 시간을 낸다. 그런 것도 있죠. 따로 뭐, 우리도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모임을 가거나 모임 안에서, 이 줌 강의 안에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일상 삶 자체가 일단, 어, 배움이고,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을 자극시켜주는, 아니면 그런 인연이 우리를 이제 거의 보면 삶 자체가 기도가 돼 간다. 저번 강의에서 배웠듯 삶 자체가 공부가 돼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따로 특정 순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명상할 때만 아니면 강의를 들을 때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조용하게 산책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삶의 모든 순간이 거슬리는 이 소리 속에서도 저도 이 예민함이 주는 어떤 빛깔이 있거든요. 느낌. 그 느낌이, 그 느낌 속에서 제가 배워갈 수 있고, 또 신경을 쓸 때, 의식이 글로 갈 때, 어, 첫째 날을 할때 냉장고 소리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자는데, 이제 냉장고 소리가 계속 가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날에 계속 변해요. 그것도 뭐 에어컨 소리도 거슬리고, 모든 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다 거슬리니까, 음, 뭐 그런 표현을 하신 분들의 마음에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번 꽂히면 그게 엄청 크게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꽂히면. 그리고 냉장고 소리는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뭐 에어컨도 괜찮고 지금 제가 거슬리는 거는 두 가지인데 이제 계속 얘기하면 좀 또 너무 뒷담화 가는 것 같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것처럼 삶이 좋은 거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거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분리죠. 나와 분리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 우리가 문제라고 부른 부분을 겪어갈 때, 제가 이 삶이 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뭐 이런 것, 환경적으로 좀 편할 때는 또 편한 거고, 이 불편함이나 뭐 예민함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우리는 이제 분리죠. 문제를 가진 사람, 나는 뭐 따로 뭔가 답을 구한 사람이 아니고 겪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걸 또 외부적으로 해결함을 통해서든 우리는 그런 지혜를 내가 이제 외부로 표출해서 나누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냥 누구에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험을 있는 그대로 경험해 가고 아니면 어떤 외부적으로 해결해 가는 그 지혜를 우리가 나누든 나누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든.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해서 왜냐면 우리는 하나로 연결돼 있는 하나의 생명이 다수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문제를 보는 시각의 전환이 많은 사람에게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문제야, 이 예민함이 문제야, 아니면 저 소리가 문제야라는 시각에서 조금은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게 그러면 그대로 있는 게 좋은 거냐,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뭐 받아들인다고 표현해서 그대로 있는다기보다는 이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옮기려는 마음은 뭐 이런 환경 속엔 뭐 굳이 나를 놔두고 싶지 않다. 뭐 괜찮은 환경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우- 이사를 갈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면 이제 적응을 하겠죠, 여기서. 그래서 아까 표현을 제가 뭐 이게 이사할 조건이 안 맞으면 적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근데 옮길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거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뭐 흘러가야지 이래갖고 가만히 있는 거는 좀 수동적인 면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닌 게 음,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고 뭐 그런 조건이 안 됐을 때 뭐 그런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나눌 때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나눴지만 최근에 제가 제 스스로 느낀 게 어떤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함정 아니면 어떤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겹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집요하게 길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겹길과 함정에 대해서. 여기서까지 계속 얘기하면 이제 유튜브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 처음 듣는구나 하는데 이제
이제 아까 질의응답 오셔서 얘기 나누신 분들 저거 또 하네. 저거 또 하네. 아까 길게 하더만 또 하네. 이렇게. 이건 안 하고 다음에 질린다. 사람 질린다. 사람 질리거든요. 이게 또 하고 또 하고 질려요. 그래서 저도 질린다, 집요하다, 이건 집요함만 있는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다음에 또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래도 다음에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인간이 가진 어떤 한계죠. 어떤 믿음, 어떤 한계 믿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가진 대표적인 믿음 중, 나라는 믿음, 나라는 개인이 있는 믿음. 근데 최근에 저도 이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아니면 새벽에 깨어날 때, 기억이 돌아오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예전 강의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기억이 돌아오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진 않아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저께 뭘 했구나. 이제 연결성이 조금씩 기억을 통해 생기거든요. 어저께 뭘 했구나.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시계를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겠구나. 이런 해석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천천히 되는, 저는 좀 요새 좀 기억이 천천히 돌아오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뭐 깨어나자마자 내가 누군지, 내가 어저께 뭐 했는지, 뭐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인데, 이제 가끔씩 너무 피곤해서 졸도하면 어저께 왜, 어떻게 잠들었는지 우리 기억 못 하잖아요. 어떻게 잠들었는지. 지금 깨어났는데 몇 시인지도 시계를 봐야지 기억을 하거든요. 깨어나자마자 우리는 몇 시인지 몰라요. 근데 시계를 보고, 오늘 6시네. 기억이 이제 돌아오고, 오늘 하고, 그럼 6시부터니까 출근해야 되네. 뭐, 이런 기억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한 개인이 이제 실제 한다라고 믿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이 시작점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그 정체성이, 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하나의 기억이고, 어떻게 보면, 어, 잠에서 깰 때 보통, 아니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정체성이 우리가 그것만은 아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이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부분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자주 잠에서 깰 때 저는, 그리고 실제로 깨어서 이제 생활할 때조차도 이제 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이라는 믿음이 조금 약해져서 그런지, 그런 대화 속에서나 뭐 이런, 솔직히 다른 사람이라 부르는 부분이 저에 대해서 표현할 때 특히 이렇게 많이 느껴요. 정만화 할 때 뭐 이럴 때, 우리는 이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의지로 인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다고 표현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조금씩 여러분들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저절로 알게 되는 거는, 모든 건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보게 되고, 저절로 의지랑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선천적인 능력 같은 건데, 감각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인식하는 능력, 어떤 것을 기억하는 능력은 이 자아가 개인이 있다 없다 표현을 떠나서 개인하고 상관없이 선천적인 능력이, 이게 개인이란 서정만이라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으로 오해된, 아니면 그렇게 믿어온, 아니면 그렇게 교육받은 거거든요. 기억하는 능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런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진 능력이나, 우리가 지금 저 옆에서 들리는 물소리, 그런 것도 듣는 능력은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옆집 분은 계속 물을 많이 쓰네요. 뭐 샤워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이게 저도 처음이라 그런가. 지금 저희 보이시는 이 싱크대 여기 내 손가락 위에 여기가 나무로 돼 있거든요. 지금 잘 지져. 그래서 이게서 물로 뭐 하면 이게 소리가 잘 들리네요. 계속 뭐 싱크대로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이게 1년 살면 저거 되겠어요. 근데 마치 옆방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구조가 자체가 좀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그런 거 잘 아시는 분들, 토토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신 분들이 저한테 조언해 준 게, 그런 걸 이제 다음에 할 때 잘 알아보고 유의사항이나 이런 거 알려주셔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한 곳에 살다가 이제 옮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배워나가는데, 아, 이게 집중하려는데 집중이 안 되네요. 그렇게. 또 의식이 또 절로 가고, 이 저절로 그리 돼요. 제가 의도를 막 내려고 해도 이게 또 의식이 절로 팔리고 또 이렇게 돌아오고, 뭐 그런 거니까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보게 돼요. 계속 글로 가요. 이렇게 들리면. 그거 뭐 보통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던지면 강아지가 따라간다고 하는데 좀 강아지처럼 따라가는데 다 따라가 다 따라갈 때 따라가도 괜찮은데 따라갔다가 좀 저절로 뭐라고 해야 되지 따라갔다는 표현도 좀 그런데 하여튼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니거든요. 따라가는 그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인연에 의해서 그런 어떤 의식하는 예민한 그런 게 잠깐 일어났다 또 다시 사라지고 하는데 어떤 그런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이 한 개인 서정마에는 개인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의지작용이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소리를 듣는 거나 이 말을 하고 말을 하는데 동시에 저도 의식이 되는 거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평등한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저절로 듣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나라는 개인이 있다는 믿음이 좀 이런 설명을 통해서든 조금 이제 금이 가고 약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저절로 일어났다는 게 무슨 어떤 어떤 눈을 뜬 사람만 뭐 그걸 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랑 차이죠. 아, 내가 했다 저거다. 뭐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걷는다. 최근에 산책할 때도 걸을 때 가끔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아, 느껴진다기보다 보이거든요. 보인다고도 하는데 그냥 표현을 못하겠어요. 안다? 그냥 걸을 때 발이 막 자동적으로 걸어가는 게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뭐 내가 걷는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워낙 뿌리 깊은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소유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내 것, 내 집, 아까 이제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나는 내 집이란 느낌이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했는데 내 집, 뭐 내 것, 이런 느낌이 앞으로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질의응답 때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또 그걸 물어보셨거든요. 이게 뭐냐,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할 때 그 실제 그것과는 다른 우리가 내 느낌이 투사가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안심이 되고 우리가 익숙한 것이잖아요. 기억을 통해서 저는 오랫동안 이제 경기도 화정에 살았는데 거기 가면 좀 익숙하고 편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사 온 데는 이제 백마역 쪽인데 지금 이쪽은 생소하거든요. 모든 게 뭐가 다 생소해. 뭐가 내 느낌이 없어요. 일단 여기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사 가도 거기서 5년을 살아도 그러지 않을까 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만약에 뭐 몇 년을 더 산다 그래도 그런 내가 아는 기억하는 그 동네 장소 집 그런 느낌이 좀 준 것 같다 아니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틀 전에 저도 화정에 갔는데 익숙하긴 한데 또 별 차이는 모르겠어요 여기 생소한 여기랑 거기랑 뭔가 기억 속에서는 좀 익숙한 건 있는데 느낌적으로는 뭔가 별 차이는 없더라고. 기억 속에서 내가 여기 살았지 뭐 이랬는데 나중에 다시 생겨도 안 생겨도 그게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는데 그래도 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내 것, 내 집, 내 장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번 얘기를 그럼 여전히 뭐 등기부등본상이나 법적으로 내 집이고 뭐 내 것이다 이래 하는데 그 느낌적인 게 있거든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 음, 돈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뭐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좀 편해요. 어떤 면에서 편하고 왜냐하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은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그 상실을 겪어왔고 아니 실제 뭐 상실하든 안 하든 계속 울면서 비참했고 최근에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저도 많이 운다 최근에 또 오니까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운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부분과
그 인식, 감각, 어떻게 보면 감각 상태, 감정 상태 듯이 영화를 보면서도 똑같이 현실처럼 느끼거든요. 감정 상태, 감각 상태, 영화를 좀 몰입해서 보다 보면 그때 이제 어떤 부분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다라고 표현하니까 그래서 뭐 현실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나 영화라고 부르는 부분 그런 구분을 그렇게 많이 안 되기도 하고 아 물론 이제 당연히 영화 본다, 난 지금 일상을 산다 이거는 알지만 어떤 걸 볼 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왜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런 게 좀 이해가 돼서 그래서 현실에서 내가 관계성 속에서 상실을 겪는 거랑 영화를 보면서 겪는 거랑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뭐 간접 경험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눈물이 많이 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음, 뭐 그런 건 없어요. 환상이고 실상이고 그런 구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현실, 영화는 사이버 뭐 이런 구분은 별로 안 하고 그냥 보고 자연스럽게 울고 웃고 힘들어하고 뭐 특히 이별이나 아니면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쁨 뭐 이런 것도 같이 느끼고 안 느낄 때도 있고 뭐 그래요. 현실도 마찬가지고. 전 똑같다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왜냐면 이 하나의 마음에서 우리 현실에서 감각되는 것들 우리가 상실이라 믿어왔던 것들도 똑같이 적용돼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듯이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울고 웃고 즐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구분이랄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질의응답 때 아주 갓난아이는 그런 구분조차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제 이해로 표현한 건데, 뭐 현실이니 영화니 뭐 그런 구분 없이 그냥 반응만 있을 뿐이죠. 뭐, 그 봤을 때 반응, 뭐 슬픈 반응, 기쁜 반응, 뭐 이렇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거 되게 단순한 삶이죠. 갓난아이나 어린아이 같은 삶은. 이제 제가 표현한 게 아주 갓난아이가 처음에 프로그램 되기 전에는 제 기억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제 어머니 지갑에서 100원씩 가져가서 용돈이 한 2, 300원인 시절에 100원씩 가져갔을 때 나쁜 건지 몰랐어요. 그냥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게 뭐 죄다 나쁘다 이게 뭐 일단 가져갔어요. 욕구가 뭐 과자 사 먹고 싶으니까. 가져갔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걸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몇 번 교육시켰던 게 그건 나쁜 짓이고 도둑질이다. 도둑질이라는 관념을 저한테 많이 주입시켜. 도둑질이야. 그래서 경찰을 실제로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경찰이 왔다. 경찰이 날 잡아간다고 이제 몇 번 교육을 시켰거든요. 실제로 연기를 어머니가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혼자 나가셔서 경찰이 온 것처럼 어서 오세요. 우리 아들 잡아가세요.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몇 살 때인지 모르겠나. 일곱 살인가 6살 때는 막 너무 겁나서 막 도망가고 경찰 온다 그러면 막 무서워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경찰 때문에 무서웠던 거 아니죠. 오든 안 오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경찰이 왔다. 너 잡아간다 그러니까 아 이게 나쁜 거구나. 뭐 하여튼 그때 뭐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았죠. 이거 나쁜 거고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받고 비유를 든 건데 그런 개념이 원래는 없었거든요. 근데 생긴 거고 그런 게 엄청 많죠. 알게 모르게 뭐 이건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사실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조금씩 굳이 선악이나 좋다 나쁘다를 나누지 않더라도 그냥 그나마 다른 언어로 표현해 보면 그런 거는 좀 그렇다. 뭐, 이렇게, 그렇다. 애매하게 표현한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애매하게. 그러면 좀 좋은 것 같은데.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나는 너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말했으면 되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하시는 부모는 없고, 나쁜 거야 하고 좀 주입을 시키잖아요. 얘를 좀 겁을 주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좋은 의도인데, 하지 말라는 의도로 이제 주입을 시키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그게 핵심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옳고 그름이 많이 생긴 거죠. 이건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특히 그게 이제 두 번째 교육은 저한테는 게으름이었거든요. 게으르면 안 된다. 그 교육은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저한테 이제 이름이 붙여졌어요. 정말 게을러 가지고 저거 게을러서 못 쓴다. 머리는 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게을러서 못 쓴다. 최근에도 이제 머리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좀 제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게을러서 안 된다. 귀차니즘이란 표현을 해서
정만이는 귀차니즘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죠. 실상이 아닌데, 성실이 있고 게으름이 있는 그 실상이 아닌데, 아까 표현한 것처럼 충만이 있고 낭비가 있는 게 실제가 아니거든요. 단지 하나의 관념일 뿐인데, 그게 이제 실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좀 통신이 느린데,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게으른 나가 성실하게 되면 자유가 오는 게 아니고, 늘 어떻게 빈 것 같은, 쭉정이 같은 마음이 충만해져서 자유가 오는 게 아니에요. 비었다, 충만하다. 이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실하다, 게으르다. 이게 내려지는, 이 판단이 내려지는 거. 그리고 도둑질은 나쁘고, 뭐, 도둑질 안 하는 거 좋은 거다. 이것도 판단인데, 이게 없어도 우리 도둑질 안 하거든요. 이건 또 다른데, 근데 뭐 그래도 그거 배우든 안 배우든 할 사람하고 안 할 사람 안 하는데, 그러면 나쁘다, 뭐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규정할 필요 없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저도 뭐 이 부분을 얘기하기 좀 그런 게, 또 잘못 이해하면 뭐 해라 말은 아닌데, 저는 이제 그걸 주입됐다는 걸 좀 이해가 돼서, 아니면 제가 원래 있던 거는 우리 아무 문제 없는 우리 자신의 실상인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그러면서 판단에서 나온다. 이렇게 실제로 볼 수 있거든요. 뭐, 감정 상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사랑이란 우리는 개념적으로 배워서, 아, 사랑은 이런 모습이 사랑이야. 이렇게 그려와서, 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감정 상태를 떠나 갓난아이는 이미 그대로 사랑인데, 물론 몸이 작아서 귀엽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사랑인데, 울든 떼쓰든 우리가 땡깡 부리든 아니면 뭐 뭔가를 알고 있지 않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미래 자체를 모르는, 아니 미래란 관념조차 없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그대로 괜찮은 거고 사랑인데, 울고 웃고 넘어지고 깨끗하단 더럽다는 개념조차도 없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제 그렇게 배워온 대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내가 뭔가 좋은 이미지죠. 깨끗하고 성실하고 의미 있고 뭐 가치 있는 삶,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실제 하나의 분리 없는 자기 자신이 둘로 나누게 되는 거죠. 관념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걸 자기 분열이라 뭐 심리학적인 용어로도 표현하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 분열 속에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음. 세뇌이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대로 되는 게, 그 또 되는 것도 프로그램이고, 일단 프로그램이 되고 다시 그 프로그램대로 아니면 믿어온 대로 뭔가를 되는 것도 프로그램이거든요. 음. 한마디로 내용과의 동시에 계속 내용과만 동시에 섞는 거죠, 계속. 그렇게만 하고 하지. 다르게 표현하면 뭐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믿음 개념이 아니거든요. 생명이 있으면 우리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서정만이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넌 서정만이야, 이 믿음. 이걸 믿는 무엇인데, 그리고 아니면 프로그램이라 치면 컴퓨터 그 자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오랫동안 그 믿음과 동일시됐어요. 넌 서정만이야 하면, 아, 난 서정만이구나. 이 서정만을 믿는, 설명할 수 없는, 뭔지 모르겠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뭐라고 딱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근데 뭔가 믿잖아요. 이게 이제 저절로. 뭘 계속 들으면 저절로 믿어지잖아요. 저절로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절로. 이게 뭐 한 개인이 나는 서정만이라는 믿음이랑 상관없이 이런 메커니즘이나 작용은 저절로 일어나는 선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선천적인 능력, 모두에게 공통된 평등한 그런 능력 속에서 이제 하나의 믿음이 들어오고, 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믿음이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좀 판단하게 되는.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긍정적인 감정이 있어. 부정적인 감정이 모두 치유가 되고 사라져야지 긍정적인 나만 남으면 나는 행복하고 자유로울 거야.
이렇게 믿고 프로그램된 상태로 또 노력하면 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 진정한 자유나 구원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정말로 이게 이제 내려지고 아니면 머리를 내가 안 해도 그런 구분이죠. 그런 성실과 중생과 부처는 구분이 사라지고 무한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구분이 사라지고 그런 거지. 사라진다고 표현해도 되고 내려진다 아니면 그게 좀 금이 간다 이 표현하면 되지. 애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믿음인데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감정, 어떤 감정이든 어떤 뭐든 우리의 주어진 거예요. 내 의지, 내 나라는 게 실제 있어서 내 잘못, 내가 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든 원했든 원치 않든 주어진 거예요, 무조건. 안 배워도 우리 하거든요. 듣고 말하고 보고 저절로 다 태어난 갓난아기는 저절로 다 울고 우는 걸 배우지 않아도 울고 뭐 처음 이제 어머니가 자기 정만이라고 이름 붙여야지 할 때도 그 바로 인식은 안 돼도 자주 이제 얘기하면 이제 아 내가 정만이고 저분이 엄마구나는 인식 자체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인간 마음이라는 게 신기한 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정만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이 과정도 다 선천적인 거고 자동적인 거지 한 개인이 있어서 뭐가 잘못 아니면 선택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도 착각을 하는데 어, 선택 뭐 자유의지 말하죠, 선택.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와 선택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저도 뭐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자유의지나 선택. 네가 선택할 수 있어서 네 자유가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의 개인과의 정체성과의 동일시되는 부분에 자유라고 그런 우리가 보통 쓰는 자유를 쓰면은 우린 자유가 없었어요. 주어진 거지. 이 표현하고 싶은데. 그리고 내게 어릴 때 환경 속에서 내가 교육받아왔던 것도 네가 안 받으면 되잖아 했지만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진실이라고 말해주면 거기에서도 약간 선택성이 없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게 왜, 그게 어째서 제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판단해 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을 조금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니 선택이니 이래갖고 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네가 선택 못했잖아. 네가 대학 지나갈 때 뭐 했잖아. 뭐 이런 과정들이 이해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판단하는 쪽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자유의지 선택이래가지고 네 자유의지 있잖아.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그렇게 그것도 그런데 있다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가진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게 돼요. 특히 미디어나 들은 말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살아가신 지혜롭다고 표현하신 어른들의 말을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선택을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이 선택이 들어온 말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저런 선택을 하지? 뭐 이런 것조차도 저도 이 집을 구할 때 제가 가지고 들어왔던 것들이 작아서 비교해 보면 뭐또 이제 지령답에서 저한테 알려주신 분보다는 좀 경험이 부족해서 이 한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괜찮네 이랬는데 또 그거 이제 또 배우게 되면 다음에는 뭐 집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처럼 그런 걸로 인해서 합리화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남들이 봤을 때 뭔가 부족한 선택, 좀 무모하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리석다라고 표현된 부분이 우리의 탓은 아니라는 거를 좀 말하고 싶었어요. 선천적이고 주어진 거고 환경적인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항상 뭐 개인적인 걸로 너무 가는 거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뭐, 이거를 그냥 들어서 아는 걸 통해서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조금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길게 얘기했어요.
약간 6시 반까지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잘 안 되는데 지금은 뭐 좀 잘 되고 조금 조용해져가지고 괜찮은데 지금 제가 말을 좀 예전에 살던 곳보다는 조금 작게 해요. 이게 내 목소리가 밖에 들리는 거 아니야? 이게 신경 쓰이고 옆에 들리는 거 아니야? 들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신경 쓰고 짧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조금 신경이 계속 쓰이는 상태, 약간 긴장된 상태, 뭐 이런 상태니까 또 이런 경험을 몇 번 해보신 분들이나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에게 정말이도 저 며칠 안 됐지만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저는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아까 강의 오신 분들은 얼굴 좋아졌다고 그러고 이게 일을 안 하니까 얼굴 좋아졌다고 그러고 이 일을 안 하면 얼굴 좋아집니다. 뭐 얼굴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그건 없어요. 그 내일 출근해야 된다. 그런 건 없으니까 이제 그건 좀 좋아요. 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뭐 내일 뭐 그런 생각이 잘 안 일어나니까 그건 좋고 최근에 그냥 또 제가 느꼈던 거 얘기하면 제 그나마 종종 물어보는 게 한 달 반, 2달 다 돼가는데 너 언제 일할 거야? 하는데 이게 안 떠올라요. 그리고 실제로 찾아보고 그 찾아본 순간에는 아 이거 해야지 하고 뭐 메모해놨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그 챕터가 닫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뭐 답을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좀 답답해하는 뭐 그나마 제일 가까운 가족이 답답해하는 거죠. 이제 그만 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사투리인데 울산 사투리 이제 그만 쉬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난 얘기했죠. 아니 몇 15년 넘게 열심히 했는데 뭐 한 달 반 쉬었다고 굶어 죽 아직 굶어 죽을 그건 아니니까 뭐 때가 되면 할게 이렇게 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기억을 통해서 저한테 남아있으니까 이제 강의 중에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걸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구나를 조금씩 이해하면은 그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말한 프로그램이나 세뇌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오든 이해하고 있으면은 어, 그걸 강박적으로 저는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과정과 메커니즘을 좀 익숙해지면은 이 말이나 행위나 여러분들이 내가 한다고 믿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를 노파심이지만 이제 우리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이나 저나 성격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뭔가 해야 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되니까. 그래도 가끔씩 들으면, 난 내가 뭐 다 듣고 말하고 막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면 되지. 뭔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저것들을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또 목표죠. 깨달음이는 목표. 뭐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도구처럼 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그래서 항상 높아심에 뭐 어떤 공부가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목적이고 정말로 그래도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만나는 거 있는 그대로 만나는 자체 이 자체가 목적이지 이게 도구가 아니거든요. 이걸 다 겪어내서 나중에 무언가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치러내고 마지막 끝에 내가 뭔가 이 과정을 그러니까 감내하겠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어떤 마지막 목표를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실제로 그게 마지막 감내에서 마지막에 달성될 게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 마지막이라는 그 달성할 그건 없거든요. 그냥 지금 내가 배워가는 게 목적이고 이게 전부고 계속 그렇게 배워가는 건데 마지막 순간에 뭔가 달성을 위한 하나의 뭐 어떤 과정이나 뭐 겪어야 될 고통 이런 시각으로 또 보면은 이것도 문제로 보는 시각이거든요.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마지막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뭐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저가 예전에 그랬어요. 이 마지막에 뭐가 있겠지. 그게 한 아주 한 5, 6년 정도는 항상 있어가지고 힘들어 했었는데 그리고 이런 설명을 들어도 그게 잘 안 떨어져 나갔거든요. 오랫동안. 그게 인과율이라고 인과. 내가 노력해서 마지막에 깨달음. 인과죠. 이게 잘 안 떨어져가지고.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저런 게 없다고 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마지막 결과 이게 없다고 하는데 근데도 이제 내 마음은 항상 또 말은 들어도 또 이게 이 뭐라 해야 돼 욕구랄까 이게 계속 작동하니까 뭔가 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은 원래 힘들어했죠. 근데 막 행동으로 실천은 안 했어요. 되지도 잘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항상 마음은 지금 경험하는 게 이제 아까 강의 들어오기 전에 예민함 보면 저는 그것만 그게 저의 답이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겪어가고 그게 없었어요. 예민하지 않는 마음이 실제하지 않거든요. 저한테는. 이 예민함이 저한테 전부 다예요. 그리고 제가 두 불안을 겪었을 때는 그게 나한테는 전부 다였고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최근에 뭐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많이 울고 예전에 울 때랑 좀 다른 게 감동받아서도 정말 많이 울기도 하거든요. 감동받아서. 뭔가가 아름다워서 가끔 울 때도 있고 특히 걷다가 그 햇살이 비칠 때 보면 요새 좀 여름이라서 녹색으로 물든 그 잎들이 햇살이 딱 비칠 때 보면 뭔가 하여튼 되게 뭐라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게 그 삶의 광채랄까, 아름다움. 그것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가끔 울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옆에 산책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펑펑 울진 않고, 막 이렇게 울고, 그래요. 감동받아서 울 때도 좀 많고 해서, 좀 그런 부분 다르구나. 단지 이별이나 뭐 이런 영화를 봐서 그것도 있지만, 또 이별의 그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뭐 그것도 저는 그 이별의 아름다움이란 게 뭐로 말로 설명이 안 되네. 그냥 보통 예전에 저도 이별은 나쁜 거고 만남이 좋은 거고 이랬는데 그 만남의 아름다움도 있고 그 이별의 아름다움, 뭔가 새로운 장. 각자로 보면 그 서로의 어떤 이별이지만 각자의 새로운 삶, 새로운 장이잖아요. 그럼으로써 그런 것도 참 보기 좋구나. 새로운 삶. 음. 이별이 아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새 출발. 뭐 그런 느낌. 여러분들도 뭐 이혼을 하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위로할 때 그러잖아요. 잘 헤어졌다. 이제 새로운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만을 위해 살아라. 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결혼도 좋고 결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또 영화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보이고 하니까 그 삶이 주는 어떤 그 아름다움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회원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것도 참 좋구나. 뭐. 그래서 모든 상실은 정말로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상실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의 섬세한 자비로운 손길이거든요. 그 과정이 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만나갈 때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보고 떠나고 판단해서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 많이 겪었던 비참함 아까도 표현했는데 고립감, 막히고 외롭고 홀로 된 것 같을 때 그때 정말로 영원한 자유랑 영원한 행복 그거를 삶이 주려고 그런 표면적인 상실을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제 제 표현한 그들에게 경제적인 상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경제적인 상실이 저한테 주는 거는 이제 제가 뭔가를 좀 내가 손해봤다 잃었다 할 때 항상 제가 그 인간적으로 그대로 표현해보면 걱정, 돈을 많이 나갔어. 돈이 많이 지출했어. 이 걱정과 집착과 뭐 계획과 이런 게 일어났는데 그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좀씩 그냥 놔뒀거든요. 있는 것들은 걱정, 이게 뭐 다음 달에 어떡하지 뭐 이런 거에 따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내가 뭘 소유를 많이 했든 안 했든 그런 걱정, 집착, 근심이 조금씩 그 상실을 통해서든 우리가 손해라고 부르는 부분을 통해서든 회원이 돼가는. 그래서 이득 보는 것도 좋고 그건 뭐 내가 이득 보았도 좋은데 손해 보는 것도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 또 만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별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라기보다는 음, 우리가 나쁘다고 표현된 부분들 대부분은 거의 예외 없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한, 자유를 위한, 영원한 자유를 위한 삶의 섬세한 손길, 친절함이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되게 잔인해 보이죠. 아, 나한테만 이별이, 왜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지? 표면적으로 뭐 잔인해 보이지만, 도덕경에 나오는 것처럼,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인자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 인자하지 않은 손길이 자비의 손길이고, 삶의 인도거든요. 한 개인의 지혜로는 그걸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좀, 한 개인으로서는 좀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딱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뭐 좀 괜찮은 거냐 나쁜 건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근데 그냥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뭐 그게 맞아. 항상 그 애매함,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요게 되게 건강하고 좋은 건데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제 같이 커피 먹다가 저도 제가 한 번 강조했던 게 애매한 게 진짜 좋은 거다. 이렇게 한번 표현했던 게 애매하다는 게 겸손하다는 것도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정확하게 이 삶을 다 알고 있어. 나는 안다. 삶이 뭔지, 뭐, 신이 뭔지, 뭐가 다 안다. 조금, 현실하고 거리 멀고, 애매해. 이게 그냥 사는 게 맞나? 이게 진짜 그냥 사는 건가? 이 애매하다는 거는 구멍이 뚫렸다는 거고, 겸손함이 있다는 거고, 스스로에 대한 정직함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뭔가를 내가 스스로 정의 내려놓지 않는 그 마음, 그냥 놔둘 수 있는 힘, 애매하네.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건강한 거고,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아니지, 확실히 뭔가 딱딱딱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니에요. 확실히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거는 그건 상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나, 공부를 잘하고 있나라고 애매할 때조차도 여러분들은 길 위에서 항상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 삶을 24시간의 삶 자체가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공부가 돼가는, 기도가 돼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그게 진실이지. 뭔가 잘 가나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내가 잘 가고 있어. 이것도 상상인데, 그 근데 상상을 안 하니까 애매한 거죠. 내가 잘 가고 있나?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들은. 나 잘 가고 있어. 이건 상상이 어딜 가. 나만 말하시면은,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또 어딜 또 앉는다고 하냐. 길을 간다는 거 표현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길이니 뭐 길 가네 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또 그 표현에 우리는 진짜로 잘 가고 있는 사람을 또 부러워하고 난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애매할 때 그때가 오히려 더 건강하고 아니 뭐 확실히 안다 그래도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도 그 비교 선상에서 애매하다 그러면 좀 또 그 애매라는 개념이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저는 다른 시각으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겸손한 거고 오히려 괜찮은 거다,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전 지금도 좀 애매할 때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앞으로 뭐 하지? 뭐 이것도 생각도 막 들고, 그때 애매해요. 뭐,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 지금 상타도 애매하고, 이사를 내놨는데, 그 애매한 상태예요. 이제 침대랑 TV를 깨 부숴먹어가지고, TV를 하나 누가 준다 그랬는데, 이걸 받아와야 되는지, 침대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야지 좀 지금 땅바닥에서 자는데 저도 편하거든요. 근데 침대를 사면 이사 갈 때 또 짐이 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좀 애매하고 헷갈리거든요. 지금 뭔가 딱 그 아까 숙경 씨가 표현한 것처럼 딱 정리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상태예요. 뭐가 불확실한. 뭐가 언제 집이 나갈지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약간 침대도 구입하기 뭐하고 TV도 지금 받아오기도 좀 뭐하고 막 이런 느낌. 그리고 이 강의 시스템 중에서도 제가 컴퓨터를 살 생각했거든요. 이 노트북이 좀 오래돼가지고 통신에 문제가 있나 그래갖고 그것도 이걸 컴퓨터를 샀는데 또 옮기다가 이사할 때 옮기다가 TV 부숴먹은 것처럼 부숴먹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사기도 뭐하고 근데 장바구니에만 조금 담아놨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한 상태죠. 확 마무리됐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있을 수 있으면
삶의 모든 순간에 있을 수 있거든요. 애매하거나 불편하고 조금 뭔가 좀 찝찝한 상태라고 표현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통 건너뛰려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찝찝하고 애매하고 불편한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면 삶에 우뚝 설 수 있는 힘이 좀 있다는 건데, 확실할 땐 쉽죠. 정리가 확 될 땐 쉽죠. 누구나 설 수 있죠. 편할 때. 저도 지금 하라면 편할 때 누구나 설 수 있는 그 순간이 있고, 또 이제 애매하거나 뭔가 찝찝하거나 이럴 때도 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삶의 매 순간에 자기 자신으로 서서 살아가는 그걸 이제 도망가지 않는다, 피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거니까 그 모습만 보고 내 지금 애매한 내 상황이나 내 감정 상태가 싫어서 얼른 바꾸고 고치고 하지 말고 거기 한번 있어 보고 저처럼 이제 예민함이 왔을 때도 한번 있어 보는 계속 그래 좀 더 예민해 보자. 의식이 소리에 계속 가면 계속 가보자. 오늘 하루는 계속 가고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잠을 좀 못 자보자. 그래갖고 요새 저는 좀 오래됐죠. 오래됐나?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나요. 뭐 불면증 얘기할 때부터 대체로 잠을 잘 자진 않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거와 좀 친해지는 느낌? 잠을 못 자는 것과 좀 친해진 느낌이에요. 좀 힘들긴 해요. 좀 특히 육체적으로. 근데도 조금 익숙해졌어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잘 잘 때나 못 잘 때, 이 구분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냥 좀 못 자게 되는, 뭐 어저께도 아침 7시까지 뒤척이다가 이제 오늘 강의가 2시니까 12시에 일어났거든요. 5시간 자서 뭐 감사, 야, 5시간 잤네. 근데 예전에는 저도, 야, 5시간밖에 못 잤네. 이거밖에 못 자고 어떻게 뭐 하루를 이게 좀 활기 있게 살아. 이래갖고. 아마 이 객관적인 시간으로 판단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8시간 이상 자야 된다 근데 솔직히 그거보다 제가 변한 거는 변했다기보다는 제 마음이 달라진 게 한 가지가 활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항상 꿈 비슷하게 있었는데 뭔가 하루를 활력 있게 살아가는 그게 이제 그 욕구 그걸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잠을 못 자면 보통 찌뿌둥하고 활력이 좀 없을 때 그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잠을 잘 자서 가끔 이제 활력이 좀 날 때는 그 감사한 거고 둘 다 괜찮은 건데 뭐 제가 그 8시간을 꼭 자야 된다는 강박이 저는 항상 활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반대로 치면 무기력한 저한테 저항을 좀 한 거죠. 무기력하고 좀 처져 있는 그런 저 자신을 좀 저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뭐 2시간을 자서 뭐 사회생활 이제 저는 일은 아니지만 누구 만나러 갈 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아. 뭐 이렇게 표현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그냥 만나고 뭐 최근에 이제 근데 최근에 누구 만날 때 잠을 제대로 자고 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서 만나서 좀 피곤해하고 괜찮잖아 평범하잖아요. 그냥 좀 잠 못 자 피곤해하고 근데 좀 앞에 분한테 미안하고 신경 쓰이고 뭐 만나시는 그런 것도 또 있고 그러면서 평범하게 이게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나 자신한테 요구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있는 그대로 자기를 만드는 건데, 자야 돼. 이런 요구를, 이게 없는 것, 많이 없는? 뭐 그런 느낌. 자야 돼. 뭐 아니면, 이게 끊임없이 요구한 거예요. 이 불면이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자야 돼, 정말, 좀 더 자. 뭐, 그거를 이제, 그 자야 돼가 좀 떨어져 나가서 그런가. 뭐 2시간을 자든 5시간은. 그래도 괜찮더라고. 그 어느 때보다 수면이 적은데도 그 어느 때보다 더 편해요. 많이 잘 때보다. 이상하게 덜 피곤하고, 솔직히. 옛날에 뭐 12시간 자도 피곤했는데,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가. 좀 덜 피곤한 게 확실히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잠을 별로 못 자는데도 덜 피곤하네. 좀 그런 게 있어요. 자야 돼, 이게. 이게 좀 그러니까, 이놈의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거 좀 덜 피곤한 것도 있고. 이제 운동과 마음적인 부분도 같이. 몸도 이제 도반분 한 분이 이제 몸에 대해서도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몸의 건강도 이 활력에 뭐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 음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100% 그렇게 할 자신은 없는데, 근데도
신경을 쓰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거죠. 그나마 제가 최근에 신경 쓰는 게 하루에 빠짐없이 1시간 정도는 걷고 운동하고 뭐 이렇게 팔굽혀펴기 한 2, 30개 좀 하고 이게 단데 예전에 아예 안 하다가 이게 억지로 하다가 옛날에 항상 그만뒀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뭔가 목적이 없이 그냥 하게 돼요. 그냥 뭔가 내 자신이 좀 건강해졌으면 그만 아니, 뭐 목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자체가 좋은 것 같은. 이 자체가 좋아요. 걷는 것 자체가 좋고 이 근육을 움직였을 때 이 땡기는 느낌, 샤워할 때 느낌 이게 좋아서 하는 거랑 내가 뭔가 목적이 있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그렇게 하면 오래 못 하더라고. 이거 뭐 내가 이걸 해서 건강하게 돼갖고 남한테 뭐 아니면 관계를 맺을 때 좀 좋은 모습 보여야지. 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다 말더라고요. 저는 좀 그래도 항상 그랬거든요. 운동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셨는데 항상 어떤 외부의 뭔가 위해서 뭔가 뭐 때문에 하면 동기가 그렇게 오래 안 가대요. 근데 최근에는 확실히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특히 걷거나 뛸 때 그 땀 나는 것 자체가 좋고 그 다음에 좀 상쾌한 느낌도 좋고 그 자체를 좀 즐기는 거. 운동도 테니스나 농구 좋아하는데 저도 그 자체가 재밌어야 하지. 뭔가 이걸 내가 배워갖고 전국대회 나갈 거야. 저는 요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저 성향은. 목적 지향적인 그런 쪽은 하다가 말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 진심이 아니니까 재미도 없고 뭐 뭔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중에 목표를 이룬다. 우리 공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자신을 만나감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이룬다. 이럴 때는 저는 안 되고 이제 여기 재미가 붙는다 표현하죠. 아니면 좀 이해가 돼가고 할 만하다. 아니면 뭐 그럴 때 이 자체가 좋아서 배워가는 게 그러면 뭐 하라고 안 해도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뭐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으면 하지 말라도 하는데 하여튼 뭔가 어떤 관념이죠. 뭐 이걸 해야지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잘 안 돼요, 저도. 저는 그게 잘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말들이 이상하게. 저는 그런 말들을 안 하다서 그냥 운동하다 보면 건강해지는 뭐 이런 거는 좋은데 뭐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는 잘 안 되더라고. 좀 오랫동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왜 나는 오래 안 하지? 뭐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좀 저 자신을 알 수 있게 되는 사람마다 기질이 있잖아요. 저 자신의 어떤 기질에 대해서 MBTI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거를 이제 무시할 수는 없구나. 이걸 다른 우리 좀 똑같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면 그런 걸 무시할 수 없구나 해서 이런 걸 좀 배워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다른 면을 이제 나에 대해서 성격 뭐 지금 이런 환경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경을 좀 선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방에 있을 때는 조용한 거.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는 어저께 동생이랑 식당 갔는데 되게 맛집이라 해서 찾아갔는데 마포까지 갔어요. 여기서 그래서 가면서도 야 거기까지 왜 차 타고 가냐 근데 이제 동생은 그 추억을 먹는다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형은 모르겠지만 난 추억을 먹는다. 그러니까 그거에 갔다 왔던 추억 뭐 어떤 기억이죠. 뭐 아니면 뭐 어떤 그 감성적인 거 먹어. 근데 전 추억을 먹지는 않고 그냥 음식을 먹거든요. 그리고 전 좀 장소를 먹어요. 동생이랑 좀 다르게. 그 장소가 좀 제 마음에 들어야 돼요. 식당도 마찬가지. 음식 자체는 두 번째고 일단 첫 번째가 장소예요. 그 밖에 그런 게 아니고 내부의 장소나 분위기나 뭐 제가 선호하는 부분을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은 음식이 거의 첫 번째더라. 음식 플러스 추억을 먹는다. 그래서 그게 맛있으면 뭐 장소가 어떻든 그냥 찾아가는 스타일이고. 담배 피면서 얘기할 때도 형은 모른다. 나는 다르다는 표현을 이제 모른다 표현한 거죠. 나는 아무리 멀어도 거기까지 갔다는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한다, 즐긴다. 뭐는 그래, 넌 그렇구나. 근데 나는 그 멀리까지 갈 바에는 안 간다. 나는 그렇다. 뭐 장소 얘기는 안 했어요. 장소 얘기는 하면 또 뭐 그런 거 신경 쓸까 봐. 저는 솔직히 뭔가 맛집이라 그래서 막 뭐라 해야 되죠?
정형화되고 좀 세련된 것보다는 약간 옛날집 느낌 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그게 좋으면 음식이 좀 맛없어도 괜찮아 하는 사람. 그냥 그래서 항상 저랑 그나마 자주 밥 먹으러 갔던 동생 걔는 이제 내가 항상 했던 말이 형 걔 이제 또 다른 게 형 아무 때나 먹어요. 걔도 맛있는데 가면 야좀 그 분위기는 저쪽에 가면 뒤쪽으로 가면 조금 사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약간 옛날 느낌이 나는데 그쪽에 가면 괜찮다. 분위기도 좋고 글로 가자. 나는 분위기를 먹는다. 뭐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진짜로 그렇긴 해요. 그렇다고 내가 분위기를 먹는 뭐 알레강스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는 이제 라면 먹으러 가자고 하면 그냥 라면만 먹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말 했었거든요. 아버지 라면 먹어도 저기 딴 라면집 가면 분위기도 좋고 하다 뭐 그런 걸 먹고 그런 게 좀 어렸을 때부터 취향이죠. 그 분위기란 게 또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정답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좀 세련된 거 뭐 새 건물 그런데 최근에 찾아갔던 오리고기집 제가 이제 소개시켜서 동생 보고 맛있다 가자 했는데 제가 갔던 데를 10년 전에 가가지고 내가 갔을 때는 초가집이었거든요. 이런 초가 한옥처럼 돼 있어갖고 너무 좋아해서 이제 음식도 음식인데 그 한옥처럼 돼 있어 좋아해서 가자 해서 갔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기 오리고기집이었는데 건물이 4, 5층 올라갔는데 저긴 아닌데 하고 딴 데 가자 하는데 여기 아니야 하는데 이제 동생이 계속 아니 형 여기 같은데 형이 얘기하는데 아니야 여기 옛날 초가집이었다니까요. 아니 그 몇 년, 10년 전에 초가집이 이렇게 컸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들어가 보자 했는데 들어갔단 말이지 맞더라고. 아, 이거 아닌, 근데 분위기가 뭐, 옛날 내가 느낌이 아닌데 해서 먹었는데, 맛은 있더라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저도 무지한 게 10년 동안 됐으면 많은 거 바뀌잖아요. 근데 예전 기억을 찾아서 갔던 거야. 또 그게 달라져서 좀 그런 면이 있던데. 사람마다 이제 다 그 다른 거를 존중하면은 부딪힐 때도 있죠. 서로 안 맞을 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 너무 어떻게 보면 남을 배려한다. 그게 먼저면 자기에 대한 취향이나 선호를 조금은 거부하거나 또 무시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가끔 그런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뭐, 이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게 뭐가, 솔직히 모른다기보다는 옳고 그름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자기 선호를 많이 첫 번째로 존중하든, 남을 먼저 존중하고 하든, 그것조차도 선택사항 같아요. 근데 저는 남을 먼저 존중하는 걸 해봤는데 그때는 항상 피해의식이나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섭섭해하거나 대부분은 불만, 불만으로 많이 가가지고 대체로는 100%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나를 먼저 생각하자 그래서 내 선호를 일단 먼저 존중하려고 하고 그렇게 안 될 때도 그러면은 좀 또 다음에는 그래 먼저 선을 존중하자 그래서 먹는 거나 뭐 어디 가는 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가 맞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또 뭐 가끔은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나 그러는데 최근에는 또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두 번째는 제가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자연스럽게 제가 뭐 그런 마음이 안 들 때는 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뭐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저 사람이 뭔가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경우 최근에 이제 먹는 거 아니고 놀 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놀이를 할 때 보통은 안 했거든요. 근데 놀 때는 요새는 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더라고요. 그냥 가서. 그것도 하다 보니까 또 그 속에도 또 재미가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운동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같이 하자길래, 솔직히 처음에 안 한다 그랬어요. 나 그거 싫어한다. 그러다가 좀 갔는데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적응을 한다, 아니면 즐긴다 표현하면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즐기자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 속에서도 재미가 있구나. 여기 선호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 혼자 있을 때 일부러 가진 않는데, 누군가가 그걸 좋아하면 충분히 같이 가서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래갖고. 오히려 내가 더 재밌었거든. 볼링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볼링을 스크린 골프 치고 볼링 치러 갔는데, 볼링 쳤을 때 당구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당구 치든 볼링 치든 둘 다 안 좋아하는데, 또 볼링을 쳐보자 해서 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거를 치니까.
돈은 좀 비싼데 재밌게 치고 그래서 뭐 안 좋아하는 몇 개 있으나 안 한다 이랬는데도 뭐 하자 이래 또 하니까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통해 어떻게 보면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배워가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서로 진짜로 이해가 하는 그런 과정이 요새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같은 면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면도 있어서 그 다름을 좀 뭔가 널 존중해 이런 말 안 해도 저절로 그냥 그러니까 존중하는 모습이 그런 거죠. 나는 그거 안 해. 이런 것도 하나의 표현인데 어떤 모습이 너가 했던 거 다 다 너가 좋아하니까 내가 다 할게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답이 없는 존중 그런 느낌이에요. 존중은 이런 거야라고 답을 정해놓지 않는 그런 존중, 그런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답을 정해놓지 않는 어떤 형태 없는 사랑, 형태 없는 존중. 그게 는 참 요새는 좀 좋아요. 답을 모르겠어요. 저도 애매해요. 근데도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가면서 그리고 답을 찾고 싶지도 않고 사랑이 뭔지 누군가를 배려하는 게 뭔지 존중이 뭔지 굳이 답을 알고 있고 찾고 그러지 않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애매함 정확하게 모르겠는 이게 맞는지 이게 너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닌지 이게 너무 좋아요. 아니면 너무 남한테 맞춰주는 게 아닌지 이런 의문, 혼란, 애매함 이런 것들이 이 형태 없는 존중, 형태 없는 사랑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간이 길게 했는데 저도 밥을 안 먹고 지금 기령다 끝나고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 저한테는 제가 있는 곳이지만 아주 생소하거든요. 생소하고 조금은 어색하고 아까 1시간 정도 이제 우리가 이 통신이 좀 안 돼서 좀 느려서 끊겨서 이제 강의는 녹화 안 하고 질의응답만 하고 가셨는데 또 혹시나 해서 또 들어갔고 저번에 한번 또 유튜브로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녹음이 안 돼서 혹시나 또 기다리신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저도 저 자신 제가 영상 올릴 때 어, 가끔 기다려지거든요. 어떤 분이 모르지만 어떤 분이 봐서 자기를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게 어떤 보면 삶의 기쁨이고 뭐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한 충만은 여러분 자신 이대로거든요. 채워져 있지 않은 이대로. 이게 충만이에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표현해보면 진정한 충만은 채워지지 않는 이대로가 충만이거든요. 이 충만을 한 사람이라도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뭔가 채워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진정한 충만을 아는 사람은 드물죠. 아무것도 있지 않는 이 충만을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삶을 뭔지 모르게 누리는 그리고 배워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워서 충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실이란 것도 없어요.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에서는 상실이란 것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어떤 어둠과 이름 표면적으로 있지만 거기에서 자유로운 그러면서 아니면 채워야 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충만 얼마나 안심되고 할 거 없고 그냥 살면 되는 아까 처음 표현한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그 충만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두서없지만 길게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끝날 때 얘기했는데 6월 달 요번에는 5주째까지 있으니까 2주 뒤에 7월 첫 번째 주일 거예요. 그때 아마 줌 강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공지 올리시면 또 몇 분들 오셔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나 우리가 애초에 문제가 있지 않았다는 그 진실을 그걸 발견했으면 같이 나누는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밤 되시고 저도 좀 쉬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좋은 밤 되시고 다다음 주에 또 뵐게요. 자.